이번 사연은 어렸을 때부터 괴롭히고 때리던 언니가 임신한 쓰니님을 또 때리려고 하길래 심하게 두들겨 패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결혼해서 임신한 여자입니다. 친정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언니 하나 있습니다. 집마다 사소한 문제라도 없는 집이 없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 말수도 적고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술을 먹고 오면 엄마를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어린 제가 듣기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엄마의 대답이 성에 안 찬다고 화를 내는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의 몸싸움도 보며 자랐어요. 그런 일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있었고 저와 언니가 커서 아빠에게 따지고 압박을 하니 언젠가부터 아빠는 주사를 부리는 버릇은 거의 없어지고 엄마한테 잘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언니도 아빠를 싫어했는데 하는 짓은 닮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괜시리 화가 나면 화풀이를 했던 곳이 저였습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끝장을 보려는 아빠의 행동을 언니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언니는 괜히 화가 나서 제 탓을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언니의 억지에 대꾸할 것이 없으니 저는 그냥 못 들은 채를 했죠. 제 속을 긁다 못해 제가 별 반응이 없으면 사실도 아닌 일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저를 때렸어요. 언니가 때린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거나 넘어져 있는 저에게 발길질도 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하던 행동 그대로였어요. 언니와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성장기 때 2살 차이는 힘 차이가 꽤 나잖아요. 언니는 성격도 강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제가 반항을 해도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고 저는 친구들 2명을 집에 데리고 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그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신없이 저를 때리더군요. 친구들이 말리려고 하는데도 언니는 제 친구들을 밀쳐가며 저를 팼습니다. 친구들은 몸으로 막아가면서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몸 여기저기가 아픈 와중에도 친구들에게 창피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언니는 왜 그러는 거냐고 묻는데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그런 행동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중에 언니에게 문자가 왔는데 딱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비슷한 일이 많았지만 나중에 커서도 이때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이때 얘기를 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으니 사과할 것이 없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 제가 오히려 속이 좁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을 했습니다. 언니는 사소한 일로 저에게 시비를 거는 일도 많았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2분 다 일을 하시고 퇴근이 늦은 편이었는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언니는 기분에 따라 저를 때렸습니다. 언니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성적이 중간 정도 가다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하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예쁘기도 하고 말도 예쁘게 해서 너무 멋져 보였어요. 나도 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고1 말에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수학학원 하나만 다녔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이 안 이꾸었나 봐요. 제가 공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렸습니다. 상습적으로요.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언니에게 그냥 때리라고 하고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공부를 했죠. 저는 대학을 갔고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 경리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저는 독립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언니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더니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밝게 변하더군요. 부모님은 작년은 작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지난 일들은 덮어두고 지냈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사건은 1달 전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임신해서 유산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 친구들도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한동안 힘들었지만 1년이 지나 또 임신이 되었어요. 하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일을 쉬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좀 일찍부터 했어요. 저희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 달 전쯤에 일주일간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해서 친정에서 3일간 있다가 왔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동안 친정에서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사건 때문에 3일만 있었던 거예요. 친정에는 언니와 조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하며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언니는 왜 친정에서 사냐, 결혼을 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남편과 언성 높여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왜 우리 언니를 철없는 여자 취급을 하냐며 남편에게 화를 내다가 싸웠던 거죠. 친정에 가보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조카가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밥을 먹고 엄마는 아기 보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계셔서 잘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 언니가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조카가 잘 때도 엄마가 재우고 조카가 잠이 들면 언니가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조카가 깨서 울면 언니는 엄마를 깨워서 조카를 다시 재우게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엄마는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언니는 엄마에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고 부모님이 장 보러 가실 때 이것저것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몇 달 전부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언니에게 몇 번을 말했지만 언니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대요. 친정에 간 지 3일째 되는 날 언니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자꾸 나보고 가라는 거야. 집에 가서 있으면 힘들고 심심한데. 저는 언니에게 좋게 말했어요. 엄마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지. 언니 본성은 어디 안 갔나 봐요. 언젠가부터 정상인으로 보였는데 그게 다 정상인인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나 봅니다. 언니는 이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에게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조카는 놀라서 울고 있는데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기 우니까 애기나 보라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미안하다면 다야?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해놓고? 너는 착한 척하면서 차분하게 얘기하면 넌 착한 거고 나는 미친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익숙한 논리였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언니는 계속 저에게 막말과 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그딴 식으로 마음을 쓰니까 유산을 한 거야. 이러더군요. 저는 지금 그 말한 거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니는 계속 제가 유산한 것을 가지고 저를 약올리더라고요. 아픈 곳을 건드리며 쫓아다니며 약을 올리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아채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넘어뜨리려고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넘어지면 무차별적으로 발로 저를 차는 거.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머리채를 잡고 있는 언니의 팔을 세게 뿌리쳤어요. 그때 언니는 팔꿈치가 세게 꺾였나 봐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었는지 팔꿈치를 부여잡고 주저앉더라고요. 저도 이성을 잃고 언니를 두들겨 팼습니다. 발과 손으로 정신없이. 처음에는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당한 것에 더 흥분을 했나 봐요. 나중에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언니는 팔꿈치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고 코뼈가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멍든 곳 천지이고. 암튼 저는 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짐을 싸서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얘기를 다 해주었더니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겨우 말려서 집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언니는 전화로 신고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임산부 머리채를 흔든 거랑 내가 언니 팬 거랑 한번 맞고소해서 각자 법의 심판을 받자고 했어요. 언니가 고소 안 해도 나는 고소할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저와 싸운 다음 날 아빠가 언니를 내보냈대요. 제가 언니를 심하게 두들겨 팬 것은 맞지만 엄마가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유리한 쪽으로 아빠에게 말했나 보더라고요. 언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언니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네가 사람을 그렇게 패고 뱃속에 네 새끼가 잘 될 것 같냐고 악담을 하길래 언니한테 맞았던 거 조금이라도 되갚아주니까 날아갈 것 같아. 몸도 더 가벼워진 느낌이야. 복수는 태교에 좋은 건가 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언니한테 갚아줄 게 많이 남아있으니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언니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번 두고 보라고 했더니 전화가 끊어져 있더라고요. 언니를 약올리려고 한 말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언니를 두들겨 팬 후에 진짜로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와 또 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니에게 해코지할 생각만 하고 있네요. 걔는 몽둥이가 약이죠. 때려놓고 적반하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심하게 해도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스니님 마음이 더 편하다니 그럼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